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그래서 역시 아주 오래된 무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제국 무기입니다.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 양무호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뒤에 오호 통제라 라고 붙였습니다. 정말 오호 통제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감탄사죠. 옛날 말이죠. 우리 이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국뽕 유튜버들 많은데, 거기 보면 이 양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그 구입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미화시킨, 그런 내용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현재 적용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역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과 전혀 다른 국뽕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정말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안 되겠고 그냥 약간의 미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풍전등화의 조선입니다. 최초의 신식 군대를 창설합니다. 1881년도인데요.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별기군은 민비의 친척인 민영익의 주도로 1881년 창설된 조선 최초의 신식 군대입니다.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제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을 제식 화기로 채용했습니다. 양반과 평민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오합지졸이라는 평가를 받다가 창설 이듬해 이모군란이 발발해서 폐지됐습니다. 별기군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미화시킨 이야기들 많은데, 이 별기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깨지 못한 이 신분사회 때문에 제대로 된 군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평민, 양반 이렇게 이제 신분사회가 존재하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상위 계급에 평민 출신의 상위 계급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혁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양반 자제였던 사람들 중에서 야, 니들 아들 좀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평민 출신의 상위 계급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하위 계급자가 아니 내가 누구 집 아들인데 어디 니가 감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그런 군대예요. 그러다가 창설 후 불과 1년여 만에 이모군란 발생해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별기군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제 몇 년 후에 1893년도에 해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수군 아니었습니까? 수군 말고 해군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군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별기군 없어졌으니까. 별개로 추진된 해군 창설 구상이에요. 1893년. 그래서 영국인 예비역 대위 한 명하고, 그리고 영국인 현역 하사 한 명을 이제 교관으로 초빙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요. 이제 영국 공사관의 주선으로 그렇게 합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세계 최고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이제 현역 부사관이에요. 이 사람이 교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해군 창설 요원이 되는 것이죠. 목소리 봐라, 목청 크게 안 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일본의 방해로 해군 창설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컷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해군 창설 실패하니까 이 사람도 어디 갑니까? 실컷 교육했는데 다 그냥 상선회사, 무역회사 이런 데로 흩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 와중에 대한제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국 해군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 일본의 제국 해군 보니까 너무나 폼나죠. 그리고 신미양요 이런 걸 거쳐보니까 이야, 해군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도 전함 이런 거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나 이제 고종이 좀 밀리터리 매니아였는지 몰라도 무기체계 같은 것을 아주 다양하게 구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게틀링 기관총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맥심 기관총도 가져오고, 또 독일로부터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75mm 대포죠. 크루프
라고 하는 속사포도 사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왔어요. 그런데 이 지상군보다 당시 이제 해군력이 국력을 상징하던 시기였으니까 야, 해군력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국이나 독일에서 전함 같은 거 한번 사오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폐하 걔들이 안 판대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을 창설하고 나니까 이제 왕국에서 제국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 이런 제국 황제들이 입는 이런 귀족의 복장 이런 것도 당연히 해외에서 명품으로 이제 수입해서 맞추어서 이렇게 다 맞춰 입고 했는데 이렇게 복장을 맞췄는데 이 복장을 입고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체계 군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군함을 만들고 있던 선진국들이 군함을 안 판다는 겁니다. 왜 안 파냐? 돈 준다는데 왜 안 파냐?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그런 배 좀 팔 수 있겠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 님 레알? 크크 살 돈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 돈이 없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전함이나 이런 그 신식 군함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이때가 이제 전함을 사려고 노력할 때가 1900년에서 1902년도인데 이때 몇 년 전인 1897년 정도였죠.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전함 미카사급 전함을 샀어요. 그 미카사 전함 한 척의 가격이 당시 1050만 엔을 주고 샀다라고 일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50만 엔. 이걸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당시 조선의 1년 국가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함 한 척, 10,000원짜리 전함 한 척 살려고 하면은 5년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전함 한 척을 살 수가 있고 한 7,800돈 되는 순양함 살려고 하면은 반년치 국가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나라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산다는 거예요. 못 팔죠. 안 팔아요. 왜냐? 돈 주면 팔겠는데 돈 줄 돈이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군함 판매자가 등장합니다. 미쓰이 물산이라는 일본 회사예요. 자, 미쓰이 물산이 고종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황제 폐하 요즘 군함 알아보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그렇긴 한데 무역회사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미쓰이가 저희가 대한제국 해군에 딱 맞는 기가 막힌 군함을 하나 판매할까 하는데요. 폐하께서 유노만 해주신다면 냉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허허 내가 살다 외놈들 도움을 다 받아보는군. 그래 어떤 군함인가 물어보니까 미쓰이가 자 폐하께서 보고 놀라셨다는 그 양놈들 배처럼 석탄으로 불을 떼서 움직이는 증기기관에다가 신식 대포를 장착한 기가 막힌 군함이 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값을 얼마 쳐주면 되겠나 하니까 저희가 이거 정말 싸게 드리는 건데요. 55만 엔 정도만 주시면 석 달 안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석 달 안에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린 조선입니다. 황당한 계약 요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02년에 미쓰이가 접근을 해서 그 군함을 판촉을 했고 1903년 1월 25일 날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당시 군부 대신 지금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신기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기선이 이제 책임을 지고 군함을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군함 계약한 계약서 이런 것들하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내용하고 그 기록을 지금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다 이겁니다. 군함을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국력은 해군으로 상징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함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고종의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 때 폼 잡는 예포 쏘는 용도로 샀다 이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군부 대신 신기선이 약 55만 엔 상당의 전함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어극 40년
친경 예식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라고 1904년에 호러스 알렌 대한제국 외부 국제정치 외교 최알 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국제정치하는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비서관이었어요. 호러스 알렌이라고. 이 사람이 이 군함 사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실상을.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한 지 40주년 기념 행사예요. 친경예식 하는 그 기념 행사 친경예식 목적으로 그때 예포를 쏘는 목적으로 샀다 이거예요. 이 옷을 이렇게 제국 옷을 입고 제대로 예포도 쏘고 해야 되니까 그 예포 쏠 게 없으니까 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약을 하던 1903년 1월 25일 날 계약서 부속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군기는 적당히 완비할 일. 군기라는 것은 이제 이 기물들 아니겠습니까? 일체 무기는 적당히 탑재. 각 구경 대포, 실탄 외 예포 연습용 공탄과 소총 탄환도 물론 적당히 들 것. 식당에는 미려한 서양 요리기구 30인분을 갖추고 사령 이하 함장 사관 25인 침구는 화려한 서양 물품으로 완비할 것이라고 1903년 1월 25일 날 군부 대신 신기성과 미쓰이 물산 임시대리공사 하기와라 모리지의 계약 명세서 부속 문서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뭐 하라 이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할 것, 탄약 적당히 할 것. 그런데 예포 연습용 이 공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적당히 둘 것. 그런데 식당에 이런 거 미려한 서양 요리기구 30분 갖추고 그리고 이제 고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제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함장사관 25인 친구는 화려한 서양 물품으로 완비할 것. 왜냐? 왕족들이 와서 지금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무호는 어쩌면 황족들의 그냥 놀이배였다. 그냥 예식용 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5만 엔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55만 엔. 이 55만 엔이 당시 이제 환율로 환산하면 110만 원인데 조선 국가재정이 당시 400만 원이니까 1년치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해서 40주년, 즉위 40주년 기념 예포 발사용으로 쓴 거죠. 자, 군함으로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황당한 양무호의 스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재 배수량 3,487톤인데 길이는 105m고요. 폭은 12.5m입니다.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고 최대 속도는 13.5노트입니다. 승조원은 72명인데 무장으로는 80mm 주포 4문 그리고 5mm 기관총 2문인데 이 80mm 주포는 당시에 한 400톤급 구축정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잠수함 그 함대 옆에서 이렇게 함대를 호위하고 하는 이제 구축정인데 지금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해서 구축함이 됐어요. 그 구축정에서 사용하던 80mm. 그러니까 이때 아직도 이제 거함 거포 시대로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이때 포는 대단히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0mm 포 같으면 사실은 뭐 간지러운 포죠. 이때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그 80mm 주포 2연장으로 된 거 양쪽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이제 내문이 들어있고 5mm 기관총 2문. 자, 이렇게 이게 뭐 군함이라고 할 수 없는 당시 포격전으로 싸우는 시대에 군함이라고 할 수 없는 무장이죠. 그래서 야, 이 돈이면 구축함이랑 당시 이제 확 유행하고 있던 어뢰정, 그 어뢰정이 몇 척인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정말 군함은 맞냐 보겠습니다. 이 미쓰이가 넘긴 양모의 실체는 군함이 아니고 중고 화물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승립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카치다테마루라는 배였어요. 1880년대 중반에 영국 미드스버그 소재의 R. 딕슨 조선소에서 건조한 3,400톤급 화물선 펠라스를 1893년 일본 미쓰이 상사가 중고로 구매해서 9년간 화물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료 효율이 나빠서 하루 43톤의 석탄을 소비해서 미쓰이 상사의 골칫거리였다가 새 군함으로 둔갑해 대한제국에 판매한 겁니다. 미쓰이가 영국으로부터 중고로 구매한 거 9년 동안 자기네들이 쓰다가 이게 이제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오래되는 거니까. 아주 골칫덩이로 갖고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군함 사고 싶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사기친 겁니다.
눈탱이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이 대한제국의 군부 대신 신기선이 이런 거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조선재정이 뭐 형편없었으니까 이거 외에는 살 수 없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이 그 영국으로부터 3,700톤짜리 순양함을 샀는데 그 구입 가격이 90만 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무호에 한 45만 엔 더 보태면 순양함을 살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진짜 순양함. 그런데 여기는 화물선에다가 급하게 함포를 갖다 붙인 거였어요. 당연히 군함은 그때는 포격전 시대였으니까 장갑이나 이런 게 두껍죠. 그리고 격벽 이런 것들이 치밀하죠. 왜냐, 여기 포격이 맞아도 침몰 안 해야 되니까 치밀하죠. 격벽이 탁탁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화물선은 그런 게 없죠.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내부가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장갑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함포 갖다 붙이고, 지금 뭐 고종이 여기에서 이제 아주 화려하게 식사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 식사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그 조리기구, 그리고 그런 침구, 가구, 이걸 화려하게 꾸미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말도 안 되는 이 중고 화물선이 순양함의 절반 가격 이상인 55만 엔까지 뛰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자, 선원도 없어요. 아까 이제 선원 만들다가 이제 해군 창설을 안 해버렸으니까 그 선원들 다 어디 뭐 상선회사, 일본의 상선회사 이런 데로 다 취직해버렸죠. 그 선원 없어요. 석탄도 못 떼요. 왜? 하루에 43톤에 들어가는데 조선 재정에 석탄 43톤을 떼어서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물포 앞바다에 그냥 떼어놓고 값비싼 장식품 역할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할 때 이렇게 망국기 다 갖다 붙여놓고 예포 쏘는 용도로 쓴 겁니다.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에. 그래서 신식군함 있으면 뭐하냐, 뭐 석탄값도 감당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행사함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레일 전쟁할 때 일본에게 징발 한번 됐다가 다시 이제 돌려받고, 그러고는 나중에 1909년 이제 진짜로 한일합방 되기 직전에 1909년 일본 회사에, 일본 상선 회사에 43,000엔에 팔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일합방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때 이제 왕족, 귀족들이 마구마구 막 해먹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냥 놀고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비자금 챙기는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돈을 가지고 일본에 항거하는 그런 돈으로 썼기를 바라지만은, 당시 상황 정말 마구마구 정말 뭐든지 떼서 팔던 그런 시기, 골동품이고 뭐고 마구마구 떼서 그냥 일본에게 팔던 그런 황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선 역할, 결국 이제 원래가 화물선이니까, 그래서 화물선 역할을 하다가 1916년에 필리핀 앞바다에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양무호의 일생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영국에서 건조했다가 화물선으로, 일본에서 미쓰이가 화물선으로 9년간 쓰다가 조선이 대한제국이 군함 사고 싶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 미쓰이가 자신들이 운영 유지하기에는 너무 연비가 안 좋은, 효율이 안 좋은 이걸 조선 대한제국에게 사기쳐서 눈탱이 맞춰버리고, 그런데 대한제국은 사기쳐서 눈탱이 맞았다 생각할 이유도 없죠. 왜냐? 애초에 목적 자체가 40주년, 즉위 40주년 기념행사 예포 쏘는 용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식기, 테이블, 뭐 접시 이런 거 아주 화려한 미려한 서양식 집기를 갖추고, 침구 세트도 아주 화려한 서양식 침구 세트를 갖추고 한 것으로 된 겁니다. 왜? 황족들이 가서 이렇게 행사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린 양무호. 정말 서글픕니다. 당시 전 세계는 해군력의 시대로 막 돌입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화물선을 가지고 군함이라고 샀던, 정말 무지했던 이런 그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진짜로 구축함, 어뢰정 이런 거 몇 척을 샀다면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무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광제호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뽕 완전히 빼고 드라이한 역사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